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멕시코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설명을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하상섭 교수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으로 멕시코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가 잘 나왔고요. 오늘 저는 브리프하게 왜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국가 멕시코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이고요. 아시다시피 북미 남미를 잇는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생산 거점뿐만 아니라 전체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멕시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중남미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대기업과 부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현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20년 7월에 발효된 기존의 나프타가 USMCA라고 하는 새로운 협정안으로 전환되면서 멕시코는 역내 생산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생산 기지로서의 이점들이 있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니어쇼어링 효과가 있는 국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515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이 활성화할 정도로 디지털 경제권으로도 발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노동 관련 이슈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아웃소싱 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압로 정부에 의해서 통과되면서 일종의 노동 개혁이죠. 멕시코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경영 환경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고 하는 대내적 변화에 대해서 현재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이 노무관리 안내서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어쇼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멕시코는 현재 국제정치학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서 멕시코는 기존의 어떤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업 생산 강국으로 또는 투자처로서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설명하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1세기 멕시코의 무역 다변화 전략과 한국 관계는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많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맺고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 협정들 대상 국가들과 함께 자유무역 협정들을 강화해 오고 있고요. 점차 기존의 미국 중심 또는 미국 의존의 무역선보다는 다양한 대상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한국은 현재 양자간 FTA가 없는 불리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내시를 보면은 내면을 보면 현재 한국은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이 비중에 있어서 수출 대국이고요. 그다음에 수입도 세 번째 정도 되는 이런 순위를 마크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멕시코 간의 수립 관계는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재 멕시코에 32개 주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그중에 12개 주죠. 기본적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주에 현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멕시코의 다양한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물론 현재 기본적으로 멕시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은 대부분 3차 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올라간 인플레이션의 영향들을 지금 현재 시장은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용시장이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배경으로 해서 이제 멕시코 노동시장들의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업률 감소 추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특징적으로 현재 그 멕시코 노동시장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비율들을 잘 보시면 되게 근로임금자들이죠. 이게 되게 한 70% 정도 되고요.
자영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자영업 부분이 거의 뭐 23% 정도 되고요. 한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한국하고 비슷한 자영업 비율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말씀드린 실업률은 점차적으로 감소들을 하고 있지만 이 실업률 감소 부분이 전부 다 이 비정규직 부분에서 저임금 수준에서 사실 발생하면서 특히 이제 그 멕시코 소비 시장의 영향들하고는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그다지 뭔가 좀 회복세라고 하는 국면에서 고용 부분, 노동 부분이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은 적다라고 좀 비판적 평가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과 임금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실질 임금이죠. 물가 대비 명목 임금이 아니라 실질 임금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여서 비판들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21년 4월 현 압로 정부의 아웃소싱 금지 법안 통과와 함께 이런 노동시장 영향력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예를 들어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이 멕시코의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작년이죠. 2000년 4월에 아웃소싱 금지 법안 통과와 함께 멕시코 노동시장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취지가 고용 안정성 확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퇴직 조건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개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주가 멕시코의 이제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회사의 과세 대상 이익의 10%를 근로자와 공유해야 되는 이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에서 10%를 근로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의무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고용주가 이런 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10%를 좀 안 주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사실은 이제 경영 전략으로 펴왔다면 이 부분이 사실은 없어지면서 기업주들에게는 상당히 이건 대한민국 그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이런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규제 변경 이전에 그 520만 정도 이상의 이 근로자들이 아웃소싱 부분에 있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정규직으로 사실 이제 들어와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일대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멕시코의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 임금은 낮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최저임금은 일일당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해왔고요. 현재 이 국경지대의 일일 최저임금이 183페소 정도에 달할 정도로 현재 환율 가치면 1달러당 한 20페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3페소 정도 되면 뭐 9달러, 10달러 정도 되는 것들이고요. 한국 환율로 하면은 되게 14,000원, 그죠? 지금 약간 올라서 14,000원 정도 되는 일일 최저임금이 14,000원 정도여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태를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 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노동 분쟁들에 대해서 많은 노동 전문가들이 어느 부분에서 노동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멕시코 시티의 31개 자치주에서 전반적으로 노동 분쟁이 감소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죠? 보건이기 때문에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고용 위기가 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분쟁은 약간 감소를 추세를 보였고요. 소송 전 노사 합의의 노동 분쟁의 해결 유형들을 보면 근로계약 종결, 그다음에 자진 퇴사,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분석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별로 보면 되게 이 멕시코 남부의 농목 축업 중심의 이런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에서는 그다지 그 노동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멕시코 북쪽이죠. 되게 상무업 중심이라고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나가 있는 북쪽에 특히 이제 누에보 레온이라든지 몬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노동 분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많은 노동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비교 분석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팬데믹 시대 노동 분쟁의 가장 주요 원인들은 부당해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부당해고 부분이 거의 뭐 90%에 달할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스페니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이 데스포도라고 되어 있는데 데스피도로 수정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피도 인후스도 부당해고죠. 스페인어로. 이 개별 노동 분쟁의 주요 원인이 이 부당해고 부분에서 발생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노동 분쟁 구체적인 사례 및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설문조사한 결과들을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발출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멕시코 현지에서는 이 근로자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계약 해지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당해 근로자의 추가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조정 시도가 현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들을 사실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대조적으로 멕시코는 근로자 친화적인 이 노동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쉽게 계약 해지나 해고보다는 사실은 교육 쪽에 역점을 두고 사실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문화적으로는 근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노무 관리를 하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멕시코의 어떤 근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들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같이 교육을 통해서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통 문제입니다. 영어를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스페인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현지인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노동 분쟁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현지에서 인터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어떤 시용계약 제도라고 하는 근로자와 계약관계, 노동계약을 할 때 이 시용계약이라고 하는 먼저 예를 들어서 그죠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채용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시용계약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왕왕 이렇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노무관리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멕시코 현지 노동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특히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그다음에 통역사 이런 부분이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현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용계약은 일회수성만 가능하고 재갱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동법을 면밀히 이해하고 사실은 계약서를 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게 이제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심각한 이런 법률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멕시코의 어떤 인사 문화는 되게 터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들이 되게 강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이런 문화들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문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성적 접촉이라든지 신체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상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이런 문제여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분쟁 사례에서 이 근로계약 이 종결, 합의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 이제 법적 계약서로 서류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두의 어떤 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하루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계약서상에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현장의 노무관리의 이 전문가들, 특히 노무관리원들의 직접적인 이 자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최근 멕시코 연방노동법 개정 및 주요 노동법에 대한 분석 또는 시사점들을 한 4가지 정도 보시면요. 크게 변한 것들이고요. 멕시코 연방노동법의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제도적으로 이 USMCA 협정이죠. 더불어서 이 협정에 준하는 멕시코 노동법의 어떤 개혁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그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4가지 정도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택근무 부분에 대해서 팬데믹을 거쳐 나면서 이 재택근무에 대한 중요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멕시코 연방노동법에 이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들 또는 정의들 이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재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노동 범위에서 또는 공간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들이 새로 개혁된 연방노동법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이렇게 남녀 차별을 둬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 개혁 안에는 개혁법에는 사실은 더 이상 이런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동일한 예를 들어서 그냥 근로자 이렇게 보편적 근로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 연계에서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아래로 최저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 이미 언급을 해드렸던 아웃소싱 금지, 근로자 이익 공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아웃소싱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아웃소싱과 관련돼서 연계한 다양한 예를 들어서 법률에 대한 개정들입니다. 특히 연방노동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세제, 다양한 특히 이제 소득세법, 그다음에 부가세법 이런 것들이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함께 만약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거나 도리어 예를 들어서 그죠 많은 벌금들을 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된 법에서 이렇게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 아웃소싱 근로자는 이 직접 채용으로 사실 다 전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랩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아웃소싱 회사 등록은 여기다 다 해야 됩니다.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어떤 특수한 경우에 또는 전문적인 경우에 아웃소싱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요.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랩세라고 하는 노동부가 관리하는 이 사이트에 사실은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할 때 이 회사가 계약하는 회사가 이 랩세에 등록된 회사인지를 예를 들어서 노무관리자분께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헤드헌팅 회사 등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 이렇게 바뀐 절차에 따라서 향후에 근로계약들 예를 들어서 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USMCA에서 새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멕시코의 어떤 이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 단체 교섭권과 관련해서는 꽤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정부가 이 부분을 수용해서 많은 개혁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이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할 때는 멕시코 노동부, 특히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거나 이렇게 했지만 USMCA의 권고안에 따르면 이런 이제 새롭게 개정되는 노동법은 근로자들이 이런 단체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활동에 참여할 때는 그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직접 조직하고 구성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멕시코 정부가 수용들을 해서 기존과는 다른 이런 이 노조 설립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멕시코 노동조합들의 어떤 독자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특히 이제 단체 교섭권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변화들이 예를 들어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노무관리에 대한 제어는 노무관리 담당 업무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주재원이 직접 관리하는 업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멕시코 인을 고용해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중간관리인들을 사실은 채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멕시코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 주재원들을 교육이 잘 된 주재원들을 직접 보내서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고요.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이 노무관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애로사항들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퇴직 해고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인들의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 문제, 뭐 이렇게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이직이죠. 그러니까 뭐 임금이 조금 더 나은 예를 들어서 타 기업으로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그죠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현재 멕시코 진출 노무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들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어는 이 노동 분쟁 발생 원인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부당 해고 문제, 그다음에 이 인사평가 문제, 그다음에 근무 태도 문제, 그다음에 업무 능력
이런 부분에서 뭐 이게 이제 순위에 올라와 있는 사실은 이제 이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잘 노무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멕시코 노동법 47조를 사실은 잘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용주의 책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 많이 열거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근태, 그다음에 업무 능력, 부당해고 이런 부분은 멕시코 노동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낫고요. 노동분쟁 처리 방식들에서는 소송보다는 사실은 1차적으로 사실은 이 합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권고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근로자와 협상, 그다음에 노동중재위원회에서 화해, 조정, 그다음에 소송은 꽤 낮게 나오지만 사실 이제 멕시코에서 이런 노동 문제에 관한 소송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노동법원이죠. 노동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판 지연 이런 것도 이뤄서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들을 감내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은 이제 협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우선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현재 여러분한테 드린 멕시코 진출 기업 노무관리 안내서의 핵심 사항들을 자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